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취재 기자를 통해 다시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의미와 파장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고위직 인사를 했는데 말이죠. 뭐 당초에 예상을 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번 인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대폭적 인사였고요. 26명, 검사장급이 26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 일단은 대검의 이제 주요 참모진들, 이제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장들을 대거 교체를 했고요. 또 교체된 사람들이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사단, 또 추미애 장관의 라인, 또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검사들로 임명이 보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 이번에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했던 수사 지휘 라인의 중간급들이 이제 검사장으로 다 승진을 해서 대검으로 입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7개월 만에 다시 주요 요직에 물갈이가 이루어진 건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제 지난 1월에도 상당히 대규모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히 고위급 검사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은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계속 대립을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물론 지난 1월 인사할 때 자신의 어떤 측근들이 다 이제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검 내에 부장들이 윤석열 측근들이 좀 있었고요. 또 검사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대폭 물갈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좀 힘빼기의 인사가 아닌가. 네. 그런데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범 여권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네네. 뭐 승진 이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유임이 됐어요. 일단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중앙지검장이 사실 이제 검사장급 자리예요. 그래서 본인의 후배들이 오히려 이제 고검장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중앙지검에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채널 A 전 기자와 관련된 뭐 검찰과 유착 사건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소유지할 사건 중에 하나가 울산시장 개입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또 굉장히 무거운 사건들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재판을 또 들어야 하고, 네.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들을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좀 유임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요. 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특히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것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어떻게 재판을 공소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가 굉장히 잘 되어서 사실 유죄 판결 받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대검에 이제 대폭 물갈이가 있었는데요. 네. 대검 차장에 조남건 검찰국장이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대검 차장이 사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자리 아닙니까?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다음으로 2인자 자리입니다. 네. 대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검 차장은 물론 실질적으로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대검이라는 것은 총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이 부장들은 그냥 부장이 아니고 검사장급 부장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차장을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조남권 전 검찰국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이제 총장에 대한 어떤 견제의 포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남관 고검장의 후임으로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역할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법무부에서요 검찰국장이 굉장히 요직 중에 핵심 요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사이가 뭐 요즘처럼 좋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어떤 조율 역할은 이제 검찰국장이 하고 예. 검찰국장이 사실 법무부 내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특히 이제 평검사 중간급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국장이 좌지우지한다고 그래서 네. 검사들이 상당히 자기가 모시던 분이 검찰국장 가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국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자리에 바로 심재철 부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저 심재철 이제 신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불구속 의견을 불기소 의견이죠. 불기소 의견을 내서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지 그때 않았습니까? 불기소 의견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집에서 그렇죠. 굉장히 언쟁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조 전 장관 있을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재직하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등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다른 대검 주요 간부들도 대거 교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검찰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검에는 예.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대검 차장 그리고 각 부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총장이 부장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사실 이번에 보면 특히 이제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자리가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대부분 임명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형사부장 자리에 남부지검 1차장을 했던 이종근 부장을 보직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현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에서 형사하고 공판 업무, 그러니까 특수 업무보다도 형사하고 공판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임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종근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그때 부단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도 굉장히 각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부장으로 임명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대검에 또 공공수사부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수사부장 자리는 공안과 관련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번에 이제 검은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1차장 이정현 차장을 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 또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가 있는데 네. 이 자리 자체는 주로 특수와 관련된 걸 지휘하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는 신성식 3차장 역시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검은유착과 관련된 사건의 지휘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검 차장뿐만 아니라 대검의 주위에 참여할 수 있는 부장들이 다 추미애 장관이나 이성윤 지검장과 굉장히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더 고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했었던 인사들이 모두 이제 승진이 됐는데 네. 결국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고립됐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도 순천지청장을 하는 이철희 검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장들이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과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본인은 이제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요, 대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대검에서 수사지휘를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중앙지검이거든요. 중앙지검이 관할도 높고 이제 수도권의 중요 사건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과 대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것은 중앙지검장하고 총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독대해서 대면을 할 정도로 상의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어서는 대검의 부장들 그리고 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폭풍 뭐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앞으로 검찰 내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제 갈등은 더 불거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거의 대검과 장악됐나요? 그렇죠. 이제 그 요직 자리는 거의 현 법무부 장관이랄지 이제 이상윤 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거의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 혼자 독단적인 몫을 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뭐 반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뭐 사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총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 목소리에 호응하는 그러한 뭐 대검 간부들이랄지 아니면 뭐 중간급 간부들이 상당히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은 뭐 고립무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